두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다차 방정식의 역사입니다. 다차 방정식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 식처럼 오른쪽에 x항까지 있는 걸 1차 방정식, 두 번째 식처럼 x의 제곱까지 있는 걸 2차 방정식, 마지막 식처럼 제일 높은 항이 x의 5번 제곱인 것을 5차 방정식이라 하죠. 이런 것들을 전부 묶어서 다차 방정식이라 합니다. 그런데 모양은 단순해 보이는 식이지만 많은 수학자들이 이 식을 풀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다투며 노력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그 역사를 따라가 봅시다. 모든 이야기는 1차 방정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1차 방정식들을 보게 됩니다. 가령 한 개에 1000원인 과자를 사는 것도 y는 1000x라는 1차 방정식이죠. 그리고 나눗셈만 가지고도 쉽게 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 방정식은 어떨까요? 사실 처음 이런 식을 마주했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대신 누군가는 근해 공식이라는 말을 들어봤겠지만 그걸 사용하면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죠. 이 공식은 무려 기원전 600년 페르시아의 수학자인 알콰리즈미가 만들어냈습니다. 당시에는 음수나 허수의 개념도 없었는데 이런 식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x가 하나 늘어 3차 방정식이 되면 갑자기 식을 푸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수학자들은 알콰리즈미 이후 2000년 동안 이를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탈리아에서는 수학 대결이 유행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많이 나왔던 퀴즈가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쉽게 풀기 위해 고민한 결과 페로우라는 수학자가 특수한 꼴의 3차 방정식에 대한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자신의 제자인 안토니오 피오르에게 전해주었죠. 한편 또 다른 수학자 니콜로 폰타나 타르탈리아가 노력 끝에 3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를 구하는 공식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특수한 경우만을 풀 수 있던 피오르와의 수학 대결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3차 방정식의 해를 찾아낸 타르탈리아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 중에는 별난 수학자 카르다노도 있었죠. 카르다노는 점성술, 도박, 사기 등 온갖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수학자였고 3차 방정식의 해법은 그의 이목을 끌 만큼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타르탈리아, 제가 쓰고 있는 수학책에 당신의 이름을 밝히고 그 공식을 적어도 될까요? 카르다노는 편지를 보내 그의 공식을 알려줄 것을 계속해서 요청했고 결국 카르탈리아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수수께끼 형식으로 이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타르탈리아의 실수였습니다. 카르다노는 얼마 뒤 책을 쓰다가 우연히 페로의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로가 이미 타르탈리아보다 훨씬 먼저 3차 방정식의 해를 찾았음을 알게 되었죠.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결국 자신의 책을 세상에 공개하였습니다. 당연히 타르탈리아는 분노했지만 카르다노가 분명히 타르탈리아의 이름을 적어놓은 데다 카르다노가 거꾸로 페로의 책을 베낀 것이 아니냐고 공격하자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후 타르탈리아는 4차 방정식의 해를 발견한 타르다노의 제자 페라리와 수학 대결을 펼쳤지만 다시 패배하며 쓸쓸하게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역사 끝에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페로도 타르탈리아도 아닌 카르다노의 공식으로 불리지만 현대 수학자들은 카르다노, 타르탈리아의 공식으로 부르기도 한다네요. 3차, 4차 방정식을 각각 카르다노와 그의 제자 페라니가 해결한 뒤 많은 사람들은 방정식, 더 나아가 n차 방정식의 해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300년이 지나도록 이를 해결한 사람은 나오지 않았죠. 한참이 지나 이를 해결한 것은 천재소년 갈로아였습니다. 에버리스트 갈로아는 15살 때 수학자들이 2년 동안 배우는 책을 이틀 만에 읽을 정도로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17살이 되자 그는 굴론이라는 분야를 이용하여 5차 방정식에는 근해 공식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수학 교수였던 코시는 갈로아에게 편지를 받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증명이 어려운 이론과 엄청난 아이디어를 요구했고 그 결과 또한 뛰어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불행히도 코시는 건강상의 이유로 그 논문의 발표를 미뤘다가 그대로 까먹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논문을 보낸 사람이 죽거나
갈로아가 구속되며 논문 발표가 취소되는 등 갈로아에게는 엄청난 불운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갈로아는 스테판이라는 여성을 두고 프랑스식 결투를 벌인 끝에 총에 맞아 사망하였습니다. 다행히 갈로아는 결투 직전 급하게 연구를 정리해 전 친구인 슈발리에에게 보냈습니다. 논문은 낙서도 많고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슈발리에의 긴 노력 끝에 라오빌이라는 수학자가 논문의 천재성을 알아보았죠. 무려 2500년간 이어진 연구의 결과 결국 4차 방정식까지는 근해 공식이 있었지만 5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해는 존재하겠지만 이를 한 번에 찾을 공식이 없었던 것이죠. 재밌지 않나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공식이 없음을 증명했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두 번째 이야기 4차 방정식의 역사를 마칩니다.